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의 정석 이동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항상 그 강의에서 구조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오늘은 실제 발표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서 구조화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 예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시 영상은 보시다시피 이 플릭이라는 회사의 그 발표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플릭이 발표한 영상은 최근에 프라이머에서 데모데이를 했는데, 이 프라이머 데모데이 영상이 실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데모데이 영상 중에 플릭이 좀 눈에 띄었어요. 눈에 띈 이유는 플릭이 발표한 영상을 보면 가장 앞단에 실시간으로 데모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데 굉장히 도전적으로 IR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이 영상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한번 보기 전에 제 이제 영상의 이 설명에도 있고 댓글에도 있겠지만, 이 프라이머 데모데이의 플릭의 IR 영상을 한번 5분짜리라서 이걸 먼저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프라이머 데모데이는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게, 이 프라이머 데모데이는 굉장히 많은 청중이 참여하는 큰 공간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발표 자료들, 즉 IR 덱이 스티브 잡스 스타일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글자의 내용과 크기, 이런 부분들이 잡스 스타일처럼 간결하고 굉장히 글자 크기도 크게 되어 있어요. 시안성을 굉장히 높여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표지인데요. 먼저 이 프라이머 데모데이는 이 팀이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인트로 영상으로 이 팀이 어떤 팀인지를 소개해주는 이 장표를 좀 띄워줍니다. 이 플릭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3장을 보여주는데요. 간단하게 AI 콜센터 구축 솔루션, 그리고 자연스럽고 똑똑한 AI 콜센터를 쉽고 간결하게, 그래서 주식회사 플릭, 복스 AI, 황성현 대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점은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타겟 고객이 누구일까, 그리고 그 고객의 프라블럼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솔루션은 어떠한 기대 효과를 줄까, 그리고 경쟁사 대비 어떠한 차별성을 주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의 무슨 문제를 기존 대체제 또는 경쟁사 대비 어떠한 기술로 얼마나 더 잘 해결해주는 무슨 솔루션, 이렇게 하면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들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가 나와서 이제 진짜로 이제 IR 피칭을 5분 동안 하는 이제 시작점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되게 신선함을 느꼈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런 방식은 생각보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할 정도의 굉장히 도전적인 IR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플릭의 황성현 대표는 나오자마자 바로 자신의 솔루션을 시연을 한번 해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AI 콜센터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AI 콜센터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AI 콜센터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잘 작동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 청중들과 투자자들이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하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아주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저도 되게 안타까웠는데, 대표도 안타까웠는지 되게 이제 좀 씁쓸한 이제 웃음을 짓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제품의 작동 방식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표 흐름에서는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식은 쓰면 안 되네? 이게 아니라 항상 이런 방식을 썼을 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 있어요. 정말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 솔루션의 완벽함이 높다, 즉 완성도가 높다라면 이 방식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높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플랜 A, B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게 잘 안 됐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플랜 B를 좀 더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항상 대비를 해 두셔야지, 저게 잘 안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다음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스피치에 녹아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연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AI 콜센터. 그래서 365일 24시간 AI 콜센터를 구축하는 플랫폼이다라고 한번 방점을 다시 이제 찍어주고 넘어가죠. 그래서 좋은 점은 AI 활용해서 콜센터 구축합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걸 오히려 저는 이렇게 시연 영상 보여주기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더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인지하고 시연을 보는 것과 인지하지 않고 보는 시연은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프로블럼 데피니션으로 가는데, 이제 이거는 프로블럼 정의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문제 배경이죠. 내가 어떠한 문제 상황을 내가 좀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화면의 이 슬라이드의 구조화에 있어서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내비게이터로 프로블럼 여기 정의를 명확하게 하셨고, 거버닝 메시지, 내가 이 장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얘기를 정확하게 거버닝 메시지에서 한 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버닝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에비던스들을 이렇게 잘 이미지와 글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고객의 문제 상황을 쉽고 되게 명확하게 이제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목표 고객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은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게 과연 정량적인 수치로 전환 처리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좀 표현을 했으면은 심사위원 관점에서 야, 저거 문제 배경이 되게 잘 정의되어 있다. 특히 저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크기, 강도, 이걸 좀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없는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프로블럼 데피니션, 즉 문제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담사 1인이 월 평균 368만 원. 네,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쓰는데도 품질은 1년 미만 근무 상담사 비율이 89% 정도로 되게 높다. 즉, 퇴사율이 높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일단 문제 정의할 때 3가지 범주 이내에서 정량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한 점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문제 정의하면 문제 정의를 막 3개 이상 막 4개, 5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눈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로 잘 정리한 점은 좋은데, 아쉬운 부분은 이 규제 부분 얘기할 때 규제에 대한 문제점 언급할 때는 그 실제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규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오히려 객관적으로 제시해주면 어땠을까? 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문제 정의를 할 때 항상 문제를 건드릴 때는 이 문제에 대한 크기, 강도, 이거를 정확하게 뭐 비용, 시간, 횟수 등등을 정량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해결 방안으로 왔어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굉장히 간결하게 좀 했는데, 뭐 음성, LLM,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앞부분에서 이제 시연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음성 인식을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LLM이라는 이 기술이 뒷받침을 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구나라는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간결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제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두 장 정도 더 추가해서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에 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기술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이제 바로 왔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였어요. 오히려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대체제들이나 경쟁사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제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랬으면은 훨씬 더 우리의 해결 방안이 빛을 발할 수 있는데 라는 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도 이제 해결 방안인데요. 여기서 이제 음성 에이전트를 쉽게 구축하고 전화도 편리하게 연결한다고 하면서 이제 투자자는 이렇게 여기 대표는 얘기를 하죠. 고객사에서 기술 숙련도가 낮더라도 쉽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을 되게 쉽게 전달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오히려 고객사 관점에서 이거 도입 프로세스를 간결하게 제시하면 어땠을까? 라는 부분에 이제 좀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도입 프로세스를 기존 대비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줄여주는지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소개인데, 제품 소개는 좋았던 것 같아요. 기업 관계자가 제품 도입 시에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되게 쉽고 간결하게 영상으로 제시한 점은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입 시에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거 필요한 제반 준비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제시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특히 여기 대표가 이제 영상을 좀 활용한 부분은 너무너무 좋은데, 영상을 활용할 때 가장 큰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이 플레이되는 영상에 맞춰서 이 멘트가 이게 싱크가 맞아야 되는데, 싱크가 안 맞으면은 전체적인 발표 흐름이 좀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대표한테서 발견이 되는 걸 보니까 충분히 좀 연습이 안 됐거나, 아니면 연습을 했지만 이제 실제 하면서 좀 더 이 청중들을 대상으로 할 때 좀 걱정이 돼서 끊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아쉬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해야 되고, 반드시 이 싱크를 맞추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스 케이스를 했어요. 내 제품을 과연 어디에서 쓸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목표 고객군을 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숙박, 커머스, 여행업계 쪽에 우리 거 도입해서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제 숙박에서 이거 써서 어떻게 뭐가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지?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게 좀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좋은 거는 아웃바운드도 우리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추가 기능을 제시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 고객군이 있다라는 거를 전달한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솔루션이 향후 그 확장 가능성이 어디까지 가능할 건가 라는 부분을 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대 효과도 잘 하셨어요. 되게 정량적으로 잘 정리했죠. 아웃소싱 콜센터 대비 20% 수준 비용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24365 서비스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기 시간 없이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왜냐면은 여러분들 되게 중소기업 작은 그 업체들 AS 콜센터 전화하면 되게 통화하기 어렵잖아요. 기존 고객들 뭐 5명, 10명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저는 이게 좀 아쉬웠었어요. 즉, 문제 정리에서 고객 응대 시간, 뭐 대기 시간 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었으면 이게 되게 빛을 발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비용 빼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대 효과를 언급을 하더라도 이게 파급력이 좀 적은 거예요. 앞에 문제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게 굉장히 전달력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정의에서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문제정의에서 정의한 그 포인트들이 사실은 이 전체 IR 덱의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 주는 게 좋아요. 따라가지 않으면은 뒷부분의 내용들이 조금씩 미묘하게 틀리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IR 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팀 소개를 해요. 이제 팀 소개를 이렇게 전진 배치를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AI 콜센터니까 우리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잘 넣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 역량도 있고, 특히 50만 다운로드 앱 경험이 있다는 점은 되게 좋은데, 뒷부분에 여기 성과 지표까지 이게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니까 또 요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 뭔가 신규 유저수에 대한 숫자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던가. 그래서 이게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진입 전략에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업 진행 상황을 이제 솔직하게 전달한 점은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나오는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무인 휴식 카페 뭐 도입한 거 좋아. 근데 이제 이 무인 휴식 카페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그 중에 몇 군데 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은 좀 더 훨씬 더 이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장 규모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되게 아쉬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 없는데, 일단은 문제 정리에서 목표 고객 기업이 콜센터 도입이 어려운 기업이라고 언급을 했으면 이게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콜센터 도입이 어려웠던 기업을 갑자기 끌고 오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 시장 규모가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아쉬웠던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4조, 13조에 대한 시장 규모 산정 근거가 좀 빠져 있는 거. 요게 좀 아쉬웠던 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전을 이제 바로 제시를 하는데, 이제 비전도 제시를 할 때 이제 대표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연을 실시간으로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비전에서 AI 콜센터가 전화가 와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시간으로 이제 시연하는 걸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 시연 영상이 이 비전과 연결이 잘 안 돼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 되게 밋밋한데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없는 시연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비전이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누군가 한 번쯤은 좀 리터칭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되게 아쉬운 좀 비전 장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성공한 콜센터의 차세대 모델을 우리가 제시한다라는 뭐 그런 비전 선포를 뭔가 하던가 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지 않을까.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이나 투자자들도 우리가 제2의 쿠팡이 될 거냐, 뭐 제2의 뭐 테슬라가 될 거냐, 뭔가 이 연상 효과가 있으면 되게 좋은데 이제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좀 비전 장표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 구조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표준 구조화에 있어서 지금 플릭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제품 소개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제품 소개에 보면은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이제 유스 케이스까지 반영해 보면 4장, 5장, 즉 15장 중에 거의 5장을 쓴 거예요. 3분의 1을 쓴 거예요. 그리고 시연 영상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쓴 거예요. 그만큼 이 AI 콜센터 기능 소개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 수익 모델 없죠. 성과지표 제대로 반영 안 됐죠. 경쟁사 차별점 없죠. 마일스톤 없죠. 되게 많은 부분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사업적 성과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 앞부분에 있어서 특히 기능 소개에 좀 많이 집중한 건 이해는 가는데 그러더라도 기능 소개로 가기 전에 좀 더 대체제들의 언맷 니즈를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 사이에 넣었으면 저 기능이 기존의 문제를 우리가 즉 기존 대체제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여행 스타트업과 그리고 무인 카페에 들어간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디테일하게 소개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장에서 먹힐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시연 영상들도 다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저 뒷부분이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시장 진입 전략이 되게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챌린지가 좀 되는 느낌이 좀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많았는데 일단 당장 눈에 띄는 건 이 세 가지. 물론 이제 이 팀이 초기 단계고 아직 그 시장이 정식 런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조화에 있어가지고 이제 포기할 부분들을 충분히 포기하고 간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빠진 게 아쉬웠던 포인트라서 이런 부분만 좀 더 보완하면 그래도 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듭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이제 사업화 이미 이제 진행하고 있고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어쩌면 지금 이제 시리즈 A 단계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플릭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는 즉 차세대 AI 콜센터의 한 획을 긋는 유니콘 기업이 되기를 정말 멀리서 응원드리고 오늘 저의 이 사례 관점 분석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구조화에 대해서 자신들의 IR 구조화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신 부분들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들의 이제 실제 사례, 왕중왕전 출전하는 팀들의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채널을 좋아요,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